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할 주제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침해 행위와 대응 방법이란 건 일단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다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공용 부분은 결국은 누가 그러니까 그 모두가 어쨌든 간에 사실상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 평등하게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을 그러니까 만일 어떻게 보면 다른 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또 누가 무단으로 이걸 점유하거나 아니면은 관리인이 그거를 임의로 그쪽을 이제 그러니까 그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등의 그 공용 부분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경우의 수만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용 부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래서 그 구조나 그런 걸 변경하거나 그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공용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바꿔놔야 이거를 그러면 변경이라고 봐주느냐. 그리고 변경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이거를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만약 변경을 해야 될 때는 하겠다고 할 때는 그게 적법하려면 그거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를 완전히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경 그러면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가 필요한 공용 부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게 변경이고 아니면 관리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 변경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양쪽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해서 일단 판례상으로는 이게 변경이 되는 부분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외관이나 용도 아니면 동일성 여부의 비용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 보면 뭐 공용 부분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대지 위에 뭐 조립식 주차장, 가건물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앙집중 난방시설 배관이 쫙 깔려 있는 거를 지역 난방용으로 쭉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공용 부분 자체의 변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거를 결의를 얻지 않으면 4분의 3 이상 결의를 얻지 않으면 이거는 위법하게 되죠. 그리고 서면 결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4분의 3 갖고도 안 되고 5분의 4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만일 공용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이게 공용 부분을 아예 그냥 찢어서 나눠주거나 또 혹은 또 이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모든 그러니까는 그거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어쨌든 판결의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함부로 변경했을 때는 이 의결권 부분을 이제 따져보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위법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정도까지 아닐 경우에는 이제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리도 그냥 관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 적법한데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다수 지분권자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임의 관리를 막 하시면서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층에서 이제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특정 층에 있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뭐 칸막이를 해서 막 사용하신다거나 뭐 이런 무단 점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그거는 집합 건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든 과반수 결의는 얻어야 적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반수 결의조차도 얻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거는 위법한 그러니까 무단 점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꼭 관리당 결의가 없어도 다른 구분 소유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그분한테 이거를 철거해다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다오 이거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구분 소유자도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분적인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에 의해서 그냥 배제 청구를 하면 돼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같은 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철거나 원상복구를 청구를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철거하고 이제 원상복구하는 그 비용은 이제 만일 대신 지출했을 경우에는 무단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무단점유자가 거기를 막아놓고 뭐 계단 밑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도에 막아놔서 거기서 자기 영업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그렇게 사용하셨다든가 창고로 쓰셨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거기를 부당일반한 청구를 해서 그 당신이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상으로 그 훼손된 부분을 되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모두가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으로 그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판례 사안 중에 외벽 집합건물 외벽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그 상가건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 일부가 외벽에 자기 간판을 그러니까 그 과다하게 커다랗게 걸어서 그래서 다른 이렇게 그 뭐지 그러니까 다른 그 업장,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점포들한테 이제 좀 그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은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기가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부 구분 소유자가 이제 과다하게 큰 그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그거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타적 사용에서 그 허용되지 않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정 구분 소유자가 그렇게 그 무단 점유를 할 경우에는 그 그냥 철거나 원상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그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 얼마를 내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면 그 차가 있는 사람한테 그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문제는 차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임의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청구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또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기 엘리베이터하고 결국은 그 지하 주차장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임차인들이 이사를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니까 관리인 측에서 그거 사용하려면은 몇만 원 내라고 뭐 부단징수를 해서 이제 그거 안 내면은 뭐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안 갖고 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 사용료를 무조건 내라 관리비에다 딱 포함시켜서 그래서 강제로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소소하지만 어쨌든 자주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 주차장은 이제 그게 모두가 당연히 같이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이거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라는 거는 자기 지분만큼만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원래부터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방식대로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개별 어쨌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을 하려면 규약이라든가 관리단 집회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전체적인 그 관리의 차원에서 그거를 뭐 사용료를 청구하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청구를 하시니까 그 부과를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규약이나 아니면 집회 결의에 근거가 없을 때 그런 걸 무단으로 이제 징수하시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그거는 근거가 없고 그거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일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명확하게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항목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외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이제 주차 수입금을 이제 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차량 주차하면 거기 이제 돈 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회계에서는 이게 잡수익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잡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건 이거 지하 주차장 자체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특정한 누구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단 자체에서 그 자기들의 수익으로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정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공용 부분 자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임대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모두의 동의.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제한 부분에서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업종 제한은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 건물이 있을 때 거기 이제 처음부터
뭐 어디는 약국, 뭐 그다음에 그 뭐 어디는 뭐 그러니까는 야채 가게, 뭐 그러니까 어디는 뭐 무엇,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어디는 안경점, 뭐 이렇게 그 업종 제한에 관한 그 것들이 이제 그 구분이 되게 지어지는데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근거가 있냐서 대개 제일 많은 거는 분양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관리당 규약으로 있거나요. 여기처럼. 근데 이제 분양 계약에 그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훨씬 더. 여기 이제 분양 계약에서 그거를 포함시키는 건 뭐냐면 건축회사가 처음에 이제 상가를 건축해서 분양을 할 때 그 업종은 당신네 가게에서만 할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그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이 분양가대로 사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분양하는 회사의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종을 정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 이제 분양계약서에 그 업종 제한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거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해 준 거고 거기 그러니까 모든 분양계약서들에 다 이제 자기 업종이라는 게 되게 쓰여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없는 점포들도. 근데 없는 점포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있는 딴 점포에서 그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로 준수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게 어쨌든 그 판례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분양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또 거기서 다시 양수를 한 사람, 또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임차인인 사람, 그러니까 관련되는 그들 모두가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 입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그 업종 제한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일단 그 기본적인 그 전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로 변경을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업종과 관련된 수분양자와 구분 소유자들, 그러니까 약국이라고 치면 뭐 거기서 약국을 하는 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약국으로 바꾸고 싶은 뭐 수분양자나 이런 사람들 간에 자기들끼리 다 합의를 해서 그 해당 약정을 변경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 결국은 그 사람들 간의 합의로 가능한 거지 세입자들 같은 사람들니까 그런 사람들 정도의 합의로는 그거는 업종 자체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부터 분양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된 권리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종 제한 약정이 만약 위반됐을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약국이 원래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약국을 또 새로 여러 의미로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그 약국으로 지정됐던 그 업종에 있는 그 수분양자, 양수인, 그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이 자기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그쪽에다가 영업하지 못한다라는 그 본안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금지가처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청구하면 이제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업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금지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분양한 회사한테도 왜 너희가 그거를 저 사람을 그렇게 방치하느냐. 방치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너네가 처음에 우리한테 분양 계약을 하면서 이걸 독점권을 줬을 때는 너네도 그 회사도 그거를 그 질서를 지켜주겠다라고 너네가 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 대가로 높은 분양가를 받은 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취하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업종에 대해서 경합금지 의무, 그러니까 그는 수분양자들끼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양한 회사도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한 회사가 이걸 방치하거나 아니면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양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걸 침해하는 그 사람한테는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분양회사 자체도 자기의 의무를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동정 영업 금지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적용되는 범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 내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 큰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상가 건물 하나 단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약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계약이 아니라 관리단 규약에서 이제 서로 그거를 이제 그 자율적으로 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상간에서 뭐 유행하는 업종이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서로 이게 그 제살 깎아 먹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거를 자율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정하는,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런 규약을 관리단 규약으로 설정한 경우에 그거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개는 이제 관리단들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상업을 영위하시는 그 번영회들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번영회 뭐 회칙 이런 걸로. 근데 그 번영회 회칙은 사실 번영회는 원래 그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법적 자격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관리단 규약에서 이 부분, 이거는 정말 영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업종 제한에 대한 거는 그 번영회나 이런 데다가 위임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번영회 회칙으로 하더라도 그것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위임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번영회 회칙이 있고 그 번영회 회칙이 그 해당 그 층별 변형의 경우에는 거기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에 4분의 3 찬성을 얻으면은 그거는 아예 관리단 규약의 일부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좀 넓혀서 어쨌든 간에 그 관리단 규약의 범위를 넓혀서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관리단 규약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어떤 개별적인 하나하나 확인과 이런 걸 거치니까 내가 그러니까 업종 제한 약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각자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은 관리단 규약은 그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수자가 거기서 뭐 규약을 설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소수파일 경우에 그러니까는 거기서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게 관리단 규약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이 관리단 규약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서로 자율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그 이해관계나 모두의 입장이 100% 반영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규약으로서 적법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내가 반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적법하게 이제 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갖고 그래서 관리단 규약으로서 유효한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없던 걸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제 새로 질서를 만드는 경우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100% 모든 동의를 얻을 수 있지는 모든 동의를 얻지는 않아도 되게. 문제는 이게 이제 관리단 규약에서 이제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특정한 구분 소유권의 권리, 그러니까 여기선 특정한 업종이겠죠. 이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서는 당의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만일 업종 변경이나 이런 거를 허용을 해주려면은 그 구분 소유자 개별적인 동의를 다 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얻지 않아도 되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미 있는 거에서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지켜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대강 이제 좀 시간이 워낙 사실 원래부터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되게 조만간은 지금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사실은 개별적인 사안들이 발생하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직접 들여다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그래도 이런 강의나 그런 게 때로 우위를 갖는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준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의도한 것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이제 또 있는 다른 그 저보다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또 답을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